12월 12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말에 오랜만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느꼈던 게 요즘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불과 1, 2년 전과 비교해서 음식이나 옷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른 물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비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 오픈런을 하지 않는 이상 마감이 돼서 대기번호도 못 받는 매장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은 부자들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 그중 일부는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고, 또 생활 필수품들과 소비재들의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됐죠. 1,000원, 2,000원 정도 올라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몇 년 사이에 20%, 30%씩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원래 돈이 많아서 소비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모으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집값은 폭등을 하고 20년, 30년 저축을 한다 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재테크를 포기하고 나 자신에게 소비를 하면서 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제 주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뭐 된다고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재테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투자하기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에 투자 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도 거래 절벽인 상태죠. 지금은 내 자산을 지켜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어들이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유동성 축소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고 유동성 또한 풀리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을 모으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지킬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추세가 한번 꺾이면 기본으로 연 단위입니다. 분명히 부동산도 2, 3년 내에 저점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경제 지표들이 일찍 선반영이 되는 주식시장이 먼저 상방을 향하게 될 거고, 그때 기회를 잡고 자산을 불린 사람은 부동산으로 뻗어나갈 기회도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면서 재미없는 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도 트렌드를 계속 트래킹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나중에 분명히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시장을 외면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잘 해나가면서 자산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힘든 시기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서 좋은 기회 다 같이 잡을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 외인 기관 모두 특별히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거의 관망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21선을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수는 지금 자리에서는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모두 이상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듯 합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하락이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라, 특히 시총이 높은 우량주의 경우는 여차 싶으면 손절을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놓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악재 이슈가 터지면서 23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물렸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심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쪽 라인 터치가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처까지만 내려갔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쪽 18,000원 라인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돌파가 나와주지 못하는 그림이라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그리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라면 포지션 청산을 하고 관망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21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라면 좀 더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려했던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일선에 계속 맞으면서 깨고 내려가면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5일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로만 봐서는 상승 전환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5일선에 계속 맞고 내려가는 상태는 벗어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121선과 이쪽 하락 추세선 이 맞닿는 곳을 터치를 하러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돌파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큰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터치를 했는데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다시 흘러내릴 것 같은 그림이라면 종가에라도 비중을 줄이던 전량 포지션 청산을 하던 해볼 생각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진 돌파가 나와줄진 모르겠지만 하락 추세로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쪽 710포인트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돌파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죠. 저는 장초에 바로 위로 쏴버리길래 8,000원 라인 근처에서 전량 익절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천천히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 8,000원 라인까지 쏴버린다면 데드캣으로 보고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12월 중순 안에 포지션을 웬만하면 정리하겠다고 했었고요. 일단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넨바이오 종목에서 원래의 계획대로 매매를 안 했다가 큰 수익을 낼 상황을 벌인 케이스가 있어서요. 지금 제넨바이오와 바이오 플러스가 차트상으로 비슷한 그림을 그렸지만 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이오 플러스는 상장 이후 고점 근처에서 그린 차트고요. 제넨바이오는 저점에서 그린 차트라는 점에서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는 121선 근처에서 매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 물량은 홀딩 중이고 최근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터치하기 전에 하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번에는 익절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가 보려 합니다. 내일은 한번 살짝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21선 근처까지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익절 타이밍을 봤다가 익절을 하고 눌림이 나올 때 다시 매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갭상승 스타트를 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와줬고 또 눌림이 나왔었지만 지지를 받아주면서 말아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 상승 전환으로 생각하긴 이른 것 같고 바로 위에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21선의 저항을 잘 받아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소한 이쪽 추세선 상단 터치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터치뿐만 아니라 돌파가 강하게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A루트는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종목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끌고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영상 촬영 이후에 알았는데 제넨바이오가 관리 종목 탈피를 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바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쪽에 하락하면서 발생을 했던 갭도 메워졌죠. 차트만 보면 데드캣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털었습니다.
매집을 위한 상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하고요. 내일 음봉 거래량에 따라서 이쪽 1900원 라인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드캣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의 음봉의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량이 터지는 게 맞거든요. 첫 매도가 나온 캔들의 거래량보다 데드캣 거래량이 더 크게 터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개미들이 많이 꼬였을 거라 당분간은 눌림이 나오면서 음봉을 만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다음 이쪽 하락 추세선 돌파 트라이 때는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좀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